지난주 2022 창업 프로젝트 스타트업 서바이벌 일생일대의 기회 5개의 방 60초 릴레이 오디션입니다. 준결승 진출을 놓고 펼쳐진 역대급 미션 5개의 관문을 통과해야만 한다. 5개의 방 60초 릴레이 오디션을 거쳐 준결승에 진출할 20팀이 결정됐다. 최종 탑10에 들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참가자들. 그 불꽃 튀는 경합이 지금 시작된다. 대서사의 서막을 알릴 준결승 1차전 당일, 첫 번째 준결승행 티켓을 거머쥐기 위해 4팀이 모였다. 이동형 매트리스 세탁 건조 서비스 업체를 운영하는 홍석중 대표, 수거와 세척 시스템을 도입한 다회용기 공유 서비스 업체의 윤채영 대표, 그리고 환경과 실용성을 고려해 커피 찌꺼기로 만든 고양이 배변 모래를 개발한 권순우 대표, 마지막으로 맥주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화장품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이범주 대표까지. 얼굴 표정이 되게 밝아 보이시네요. 저희 오늘 준결승인 만큼 준비한 거 잘 보여드리도록, 이때까지 못 보여드렸던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게끔 준비를 좀 했고요. 저는 결선에 꼭 진출해야 되거든요. 오늘도 또 같이 탈과 함께 왔네요. 네, 등장은 이제 탈과 함께 해서 이제 마치 제가 고양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준결승 경합 방식을 전혀 모르고 심사장에 온 참가자들. 과연 어떤 미션이 기다리고 있을까?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떨어지는 생존 확률 50%의 1대1 데스매치. 과연 이들의 운명은? 팀은 좀 피하고 싶다. 쿨타임 대표님을 피하고 싶은데요. 팀은 우리 팀이랑 붙어도 우리가 괜찮을 것 같다. 알프레드님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 쪽이시니까는 아무래도 좀 더 저희가 부각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제 매트릭스 브랜드 자체가 저희랑 붙었을 때 아무래도 워낙 다른 분야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차별화된 점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환경 쪽 브랜드보다는 좀 다른 분야의 브랜드와 경진을 하면 더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밥으로 고양이 모래 만드시는 기업 대표님은 저희랑 개념이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르거든요. 아마 그 대표님이랑 붙으면 제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아직은 여유로운 모습인데 자신감만큼 발표도 잘할 수 있을까? 스타트업 세상 단 하나의 아이디어 2022 창업 프로젝트 스타트업 서바이벌. 안녕하세요. 창업인의 꿈을 응원하는 MC 장민우입니다. 앞이 깜깜했던 예선, 그리고 치열했던 본선을 지나 준결승에 진출한 참가팀은 총 20팀입니다. 그중 결승행 티켓을 거머쥘 10팀은 누가 될까요? 2022 창업 프로젝트 스타트업 서바이벌 준결승전, 그 아름다운 도전을 지금 시작합니다. 예리한 통찰력과 냉철한 판단으로 스타트업을 이끌 5인의 어벤져스 군단. 여성 창업가들의 멘토 임은정 심사위원, 스타트업의 미래를 진두지휘할 신병철 심사위원,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동반자 손미경 심사위원, 핵심만 콕 집어내는 냉철한 분석가 송기령 심사위원, 스타트업 성공 신화를 쓴 이원철 심사위원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최종 우승팀에게는 무려 1억 원의 상금이, 준우승팀에게는 5천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오늘의 경합 미션. 각 참가팀은 맞대결 상대와 3분의 4호 발표, 심사위원 10분 질의응답을 진행. 이후 심사위원의 표를 더 많이 받은 팀이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게 된다.
자, 이제 본격적인 심사를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경합은 친환경 아이템을 통해 세상에 이로움을 주고자 하는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과연 어떤 팀이 결승으로 가는 티켓을 거머쥐게 될까요? 준결승 1차전 데스매치 참가자가 공개됐다. 첫 번째 참가팀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알프레드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의 첫 번째 팀입니다. 알프레드. 예, 그렇습니다. 자,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은 반갑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님에게 그럼요. 좋습니다. 자, 직접 불러주십시오. 자, 냄새 없는 똥. 저 보지 마시고. 냄새 없는 똥. 저기 창피하시죠? 네. 저 보면 저도 창피하니까. 자, 네네. 예, 앞에 보고. 냄새 없는 자, 똥. 냄새 없는 똥. 커피 모래똥 지금 치우려는데 비가 나를 감싸네. 지선는 오는다는 느끼며. 들어가세요. 예, 아유,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알프레드의 권순우 앵커입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원두커피를 만들 때 커피 찌꺼기가 발생하는데 이걸 그냥 버리면 매년 10만 톤의 쓰레기가 된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알프레드가 커피 찌꺼기를 대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바로 알프레드가 만든 고양이 배변 모래 에티켓입니다. 친환경 커피 모래인 에티켓, 지금 바로 고객님의 후기를 만나보러 가시죠. 친환경 기자 나와주세요. 네, 친환경 기자입니다. 고객님의 피드백을 듣고자 나왔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티켓 사용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그 후기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커피 찌꺼기로 만들어서 탈취에 되게 탁월하고요. 봉투도 친환경 봉투로 쓰는데 모래도 에티켓 모래도 자연 성분으로 만들어서 되게 죄책감이 덜하고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고객님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반려묘와 반려인 그리고 지구를 위한 브랜드 알프레드였습니다. 자, 그러면 알프레드 팀의 맞설 다음 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라피크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여러분 박수라도 좀 주시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맥주 좋아하시나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 캔씩 드시면 오늘 5캔이 소비가 되는데요. 그러면 빈 맥주캔 5개가 발생이 됩니다. 예. 사실 이거 말고 한 개가 더 생깁니다. 이 맥주박입니다. 여러분이 5캔의 맥주를 드시게 되면 발생되는 맥주박의 양은 400g. 골칫덩어리 맥주박을 저희는 혁신적인 방법으로 지구와 사람을 이롭게 하는 방식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화장품 원료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보여주는 주식회사 라피크 대표이사 이범주입니다. 맥주를 만들 때 발생하는 맥주 부산물은 절반 이상이 폐기되고 있고 환경 부담금은 연간 280억 원이 지출됩니다. 저희는 돈 내고 폐기하는 맥주 부산물을 100% 업사이클링하여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였고요. 유사 부산물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ESG 경영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기술을 적용한 화장품을 개발하였고 피부 효능, 환경 보호, 2마리 토끼를 잡는 진짜 클린 뷰티 시장을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이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효능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세상을 꿈꾸고 있고요. 저희의 기술로 환경과 소비자 모두를 이롭게 하는 라피크가 되겠습니다. 자, 알프레드와 라피크 팀이 1대1 데스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저를 뵀을 때는 이렇게 긴장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어떠십니까, 라피크 대표님? 네, 그 본선 때는 이제 40팀 중에 20등 안에만 들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경쟁자를 이겨야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프레드 대표님께서는 그 라피크에 대해서 평상시 때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는 사실 그 업사이클링이란
그 산업군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아이템들이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도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알고 있었고 이 자리에서 처음 뵈긴 했지만 선의의 경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먹을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퍼포먼스를 아까 당황해서 이렇게 잘 하지 못했지만 예. 충분히 먹는 것도 제가 사실 개발하면서 네. 먹고 있기 때문에 그 드셔봐도 아니 굳이 배부르면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이게 이걸 굳이 먹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줘야 먹죠. 지금 떨려가지고 떨려가지고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드리면 너무 많이 주세요. 체하실까봐. 이거 그냥 흙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닙니다. 이게 제가 안에 들어가는 거는 커피바. 나눠 먹죠. 네. 너무 많아서 네 나눠서 자 이게 심사위원들한테 어떤 반응이 있을지. 네, 맛으로서 제가 이렇게 권해드린다기보다는 안에 들어가는 게 커피바, 해초 추출물, 옥수수가 들어가서 사람이 먹더라도 안전하다는 점들이 있다는 거죠. 고양이가 한번 사용한 건 아니죠 지금? 아닙니다. 새 거죠? 그럼요. 따끈따끈하게 제가 공장에서 가져온 거예요. 네. 먹어도 아무 일 없는 거죠? 네, 제가 대신해서 대표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네, 오늘 이 자리가 두 팀에게 더없이 빛나는 자리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바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프레드 권순우 대표님, 자 지금부터 3분 사업 발표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하루에 22억 잔의 커피를 전 세계인들이 마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커피 찌꺼기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곳을 열심히 찾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양이 모래입니다. 이 고양이 모래 시장은 미국 시장, 3.9조 원의 시장 중에서도 40%가 친환경 고양이 모래를 원하거나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조 과정에 있어서 발생하는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닌 오히려 탄소를 저감시키는 친환경성을 갖고 있고 기능성인 응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타사 제품 대비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소비자분들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케어하는 알프레드의 권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알프레드 팀의 PT 발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라피크 발표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라피크입니다.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뷰티로 사람과 환경을 모두 이롭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맥주 부산물을 100% 업사이클할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 플랫폼을 개발하여 다양한 화장품 원료를 개발하였고요. 생물 전환 원료, 추출물, 스크럽 등 다양한 원료를 만들었습니다. 녹차박을 가지고 원료 및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제품은 제품으로 실제 ESG를 실천을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 ESG를 Especially Saved Grain으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분 발표가 끝났습니다. 대표님들은 아마 모르고 계셨을 텐데 이번 발표를 지켜본 건 심사위원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발표를 하셨을 때 심사위원 말고도 또 여러분이 이 PT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바로 온라인 청중단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온라인 청중단 분들은 오늘 두 참가팀의 사업 아이템과 관련이 있는 분들로만 저희가 모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온라인 청중단의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동물병원 원장님이시죠? 보통 고양이는 네오포비아라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걸 알고 계신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네오포비아라고 하는 거는 그 고양이가 접하는 새로운 거에 대한 무조건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것들인데 보통 이 모래를 바꾸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모래를 바꾸기 위한 방법은 또한 모래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연구하셨는지요? 입자를 굉장히 줄여서 고양이 기호성을 높이는 쪽으로 일단 많이 개발을 했었고 안에 들어가는 소재들 자체도 무향, 향을 아예 없앤 상태로 아예 이질적인 느낌이 들지 않게끔 제품 개발성을 좀 갖고 왔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이제 답변이 어느 정도 됐나요? 네. 예, 좋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맥주 부산물 원료로 어떤 효능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백 효능이라든지 탈모 방지 효능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든 스크럽 같은 경우는 이미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스크럽들을 대체를 할 수 있고요. 그래놀 같은 경우는 맥주 박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항산화 기능을 피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원료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이제 효능 효과도 중요하지만 자극성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확인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원료를 선정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농도별 자극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맥주박 원료 같은 경우는 전 농도에서 자극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커피 찌꺼기 같은 경우에 이걸 수거를 해서 생산을 하다 보면 생산 비용이 되게 높아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여기 포대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커피 찌꺼기거든요. 저희가 한 그 프랜차이즈 안에서만 가져온 커피 찌꺼기입니다. 일반 프랜차이즈에서는 지금 현재 수거를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캐파에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고 대량 커피 공장에서 저희가 일단 지금은 수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렇게 해서 온라인 청중단의 질의응답 시간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심사위원회 심층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10분이라는 시간 동안 심사위원이 팀을 직접 지목해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심사위원 10분 질의응답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팻말을 든 두 심사위원. 자, 우리 송기령 심사위원부터.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심사위원 간의 경쟁도 관전 포인트다. 지금 원료부터 시작해서 그걸 기반으로 화장품을 제조하고 전달의 과정까지를 함께 가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사업 모델은 그중에서 어느 부분에 한정하거나 혹은 확대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부산물을 업사이클하는 화장품 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여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우리는 소재 회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아니요. 저희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품이 또 좋은 비즈니스로 꼭 연결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우리 회사가 라피크보다 더 좋은 회사이다라는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을지 답변이 기대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시장 자체의 매력도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수거부터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제품으로 형성하는가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독자적으로 좀 구현해 나가고 있고 전 세계 최초로 커피바고 모래를 만들었다는 점, 이 부분이 네, 조금 더 나은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이문정 위원님.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화장품을 쓰면서 내가 뭔가 개선이 되고 좋아진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이 라피크의 제품을 썼을 때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그 첫 지점이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어디인지. 실제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업사이클인데요. 업사이클을 하면서 내가 제품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지구와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비자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들로 저희가 또 접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두 팀의 심사가 끝났습니다. 심사위원은 두 팀 중 어느 팀을 선택하게 될까요?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심사가 끝나고 홀가분해 보이는 권순우 대표와 달리 심각한 분위기의 이범주 대표. 발표에 무슨 문제라도 있었던 걸까? 결과가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 저희 아이템을 제가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청중심사단이나 평가위원님들한테 100% 이해를 못 시켰다는 부분이, 준비한 거를 하긴 했는데 좀 많이 사실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아쉬움도 많이 남긴 하지만 일단은 한 거는 다 했으니까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는 걸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심사위원의 결정만 남아있는 상황. 밸류체인을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 브랜딩을 해야 되는데 브랜딩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신데. 먼저 제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브랜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먼저 브랜딩을 얘기한다는 건 너무 이른. 일단 자본적인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단기간에 빨리 가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조직의 역량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덜 드러나서 그 부분을 좀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의견 차이. 심사위원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한 분은 결승으로 가게 되고요. 나머지 한 분은 집으로 가게 됩니다. 네, 정말 잔인한 준결승
1대1 데스매치입니다. 자, 그럼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탑10에 올라가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팀들은 다시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탑10에 오를 첫 번째 주인공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긴장된 마음을 안고 무대로 복귀하는 이범주 대표와 권순우 대표. 과연 두 사람의 운명. 드디어 심사위원분들의 선택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아, 지금 어떠십니까, 심정이? 너무 긴장되고요. 이게 바로 이제 앞에서 이렇게 결과를 듣는 거는 또 처음이어서 네, 너무 떨립니다. 예. 자, 우리 알프레드 대표님 어떠십니까? 네,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 결과를 이렇게 서류로만 받아봤지 이렇게 직접 앞에서 들어본 건 또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되곤 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팀이 심사위원의 선택을 받게 될까요? 탑10에 들기 위한 마지막 관문. 한 팀은 결승 무대에 오르게 되고 한 팀은 이 무대를 떠나게 됩니다. 생존 확률 단 50%. 제가 호명하는 심사위원부터 버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심사위원은 이문정 대표님입니다. 네, 자, 빨간 불이 한 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지금 1대 0이고요. 자, 두 번째 이원철 대표님입니다. 자, 과연 파란불 들어왔어요. 자, 1대 1의 상황입니다. 정말 너무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인데요. 신병철 위원님 눌러주시죠. 눌렀습니다. 빨간불. 자,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이렇게 되면 라피크가 빨간불 2개, 그리고 알프레드가 파란불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 남은 불은 2개. 손미경 위원님, 송기령 위원님의 불을 동시에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통통 튀는 아이디어로 사업을 어필한 권순우 대표. 저희는 이런 커피 찌꺼기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곳을 열심히 찾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양이 모래입니다. 결승 진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전한 이범주 대표. 제로 웨이스트 업사이클링 뷰티로 사람과 환경을 모두 이롭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이라는 키워드로 맞붙게 된 두 참가자. 하지만 둘 중 한 명은 떨어지는 1대1 데스매치.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눌러주세요. 심사위원의 선택. 그 결과는 눌러주세요. 빨간불 2개 다 빨간불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4대 1로 라피크 팀이 결승에 올라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런 부탁드리기 참 그런데요. 세레모니 한번 보여주시죠. 세레모니요? 네, 결승 갔습니다. 제가 결승에서는 진짜 제대로 된 아이템, 진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피크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탈락한 팀 대표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혹시 있으실까요? 저 있어요. 예. 저 굉장히 응원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좋은 제품을 생각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만든 시장이 앞으로 엄청 커질 것 같아요.
경쟁이 무수히 들어올 거니까 미리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스타트업 정말 격하게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준결승 1대1 데스매치 낫비크 팀이 이겼습니다. 자, 심사위원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마음 졸이며 고생했을 참가자들. 아쉬움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이제는 무대 위에서 내려와야 할 시간이다. 좀 더 많은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기회가 좀 없어서 많이 아쉽지만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싶다는 것도 심사장에서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뭐 다른 공간에서도 뵐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셔서. 권순우 대표의 멋진 앞날을 응원해본다. 네, 이어서 친환경이라는 주제로 맞붙게 된 다음 참가팀 모셔볼 텐데요. 과연 어떤 팀일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준결승 2차전 데스매치 참가자가 공개됐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참가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들 나와주시죠. 와, 진짜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틀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쌓인 거야? 진짜 재활용도 거의 안 된다고 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버리고 있으니까 날씨가 이렇게 이상하지. 이건 더 이상 이렇게 안 될 것 같아. 지금 바로 바꿔볼게. 푸들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푸들의 맛을 다음 팀 바로 모셔볼게요. 홀템 무대로 나와주세요. 네가 왜 여기서 나와? 무대 위에 등장한 이것의 정체. 자, 여러분은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과연 이 미니 트럭의 정체는? 스튜디오에 저희 장비를 가져올 수 없어서 미니어처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옷은 매일 빨아입으시는데 매트리스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매트리스에서 보내고 계시는데요. 1시간 매트리스 세탁 건조 서비스로 여러분의 잠자리를 뽀얗고 뽀송뽀송하게 책임지겠습니다. 네, 두 분 친환경이라는 같은 주제로 준결승 1대1 데스매치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시작할 텐데요. 서로에 대한 각오를 딱 한마디로 말씀해 주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홍석중 대표님부터.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린다는 거, 거기에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긴 마디로 해주셨고요. 자, 한마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화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상 속에서 감각과 디자인을 통해 여러분에게 더 기분 좋으면서 기분 좋음 속에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 시작 푸들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두 분이 본인 그 할 말만 하고 남의 얘기는 잘 안 들어서요. 지금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긴장을 푸시고. 좋습니다. 자, 각오만큼이나 오늘 이 자리가 두 팀에게 더없이 빛나는 자리가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푸들의 발표를 시작합니다. 위원님들 혹시 배달 음식 시켜 드시거나 카페에서 일회용품에 커피 테이크아웃 하실 때 불편한 감정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연간 31만 톤의 폐플라스틱이 발생하고 1억 개의 배달용 일회용기가 버려지며 그중 무려 89%는 재활용되지 않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푸들의 핵심은 F&B 파트너와 고객이 플라스틱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공유하는 플레이트 쉐어링 모델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탄생한 제품이 바로 푸들 플레이트 7이라는 다회용기인데요. 저희는 원형, 직선형, 마른 모형 용기의 조합을 통해 총 26가지의 모듈형 조합으로 밑반찬이 많은 한식류부터 샐러드 같은 간편식까지 모두 범용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다회용기에 그치지 않고 다회용 컵, 다회용 식판 등 다양한 라인업을 통해서 우리의 F&B 시장을 근본적으로 환경적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푸들 대표님의 PT 발표를 함께 했는데요. 다음은 홀템 홍석중 대표님 발표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저희 서비스 프로세스는 예약 시 집 앞으로 가서 매트리스 세탁 건조를 1시간 내에 완료하여 집 안으로 전달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서비스들과의 차별점은 살균 건조 방식을 저희는 전자동으로 진행하고 물 세탁이 가능하다는 점, 이 모든 공정을 진행하고도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매트리스에서 이런 구정물들이 나온다고 하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될 때입니다. 당사는 런칭 후 3개월 만에 300건의 예약 및 서비스 진행을 완료하였으며 만족도는 100%에 달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 고객 중 30%는 연계약으로 전환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확장 상품도 저희는 기획 중에 있는데요. 매트리스와 세탁 건조 서비스의 결합 상품과 계절별 침구류 구독 서비스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선진 침실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 쿨템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청중단의 질의응답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부터 질문해 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지금 손 드신 분부터. 이제 세탁이라고 하는 거는 물을 많이 이제 매트릭스가 머금게 될 텐데, 이것을 완전하게 100% 건조시키지 않으면 오히려 곰팡이 같은 것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건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탁기만 돌려서 수건을 사용했을 때는 꿉꿉한 냄새가 나지만 건조기를 돌리게 되면 뽀송뽀송해지듯이 저희 장비의 특장점이 뭐냐면은 매트리스 내부까지 온도와 습도를 맞춰줘가지고 건조를 시키는 게 저희의 핵심 기술입니다. 대신에 이제 급격한 온습도 변화에도 매트리스가 데미지를 입지 않는 것도 저희 기술이고요. 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분.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모듈 형태로 그 용기를 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모듈 형태로 했을 때의 그 빈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혹시나 이제 뭐 음식을 전달할 때 생기는 보온성이 떨어지거나 밀폐력이 떨어지진 않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모듈을 그렇게 만든 이유가 또 궁금합니다. 모듈형으로 조합을 했을 때 여러 다양한 일회용품처럼 여러 용기를 구입하지 않고도 저희 용기 하나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구독 서비스 시장에 있는 음식의 니즈를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로 담겨 있고요. 전문가분들과 다양한 니즈들에 대한 의견 교류를 하면서 소재부터 형태까지 세척에 있어서 가장 용이하면서도 색 빼임과 냄새 빼임이 가장 최소화되고 또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이오 소재를 접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키포인트는 저는 수거의 용이함이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수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컵과 용기는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눠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해 주셨던 배달앱 시장을 들어가는 대신에 이제 사내에서 정규성 지정된 스팟에서 수거하는 지점만 B2B로 진입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고요. 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되 저희는 이 컵에 보증금제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보통 이렇게 매트리스 소독을 하게 되면서 뒷먼 진드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차량에서 하는 이 살균 건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 내부 온도를 65도까지 끌어올립니다.
이 65도라는 거는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세균이 박멸되는 그 온도대가 되고요. 물론 습도도 20%까지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세균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완벽하게 잡아내는 게 저희 핵심이고요. 실제 소비자가 될 분들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남은 건 심사위원의 심층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그럼 바로 심사위원 질의응답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할 말도 남았는데 벌써 지금 다 들고 계시거든요. 자, 심사위원이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야,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열띤 반응이다. 과연 첫 번째 질문권을 획득할 심사위원은 누구일지. 신병철 위원님부터 질문 가겠습니다. 훌템 사장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훌템의 제품은 매력적이긴 한데 만약에 조금의 시장 성장성이 보인다면 순식간에 경쟁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쟁 우위점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플레이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세탁 건조 방식이 아닌 단순 그냥 서비스 방식으로만 시장에서 고객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시장에 이걸 내놓음으로써 그게 바뀔 수만 있다라고 하면 저는 일단은 큰 발전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싸우기보다는 좀 더 협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번엔 한번 푸들의 한번 의견을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원철님. 예. 지금 서비스 중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우선은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최종 사용자랑 이제 구매를 결정하는 구매 결정권자가 좀 다른 서비스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영업과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플랜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보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개인에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권자와 사용자 만족도가 이제 양분화된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여타의 분야가 아니라 환경과 F&B를 결합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단 개인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 내에서 결국은 식사를 하시는 분들도 우리 회사가 이런 감각적인 임직원 복지를 제공하는구나를 느끼고 그런 것들을 다시 재공유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을 만족시켜야지 저희는 영업의 본질적인 부분이 잡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여타의 동종업계 분들과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부분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미경 위원님. 네. 제 푸들 대표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관심사인 그 가정용 서비스는 어느 시점에 가능해질 것인지 질문 드립니다. 우선 시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시장은 이제 내년도 초반 상반기에는 형태적으로는 B2B를 유지하면서 더 다양한 F&B 시장, 예를 들면 뭐 기내식이나 이제 이동성이 존재하는 시장을 먼저 진출을 하고 2023년도 하반기부터 개인 서비스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두 팀의 심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심사위원은 두 팀 중 어느 팀을 선택하게 될까요? 결과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참가자의 발표. 결국 심사위원 회의가 다시 소집되고 마는데, 대표님이 좀 뚜렷한 자기색을 갖고 있고 가격 민감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초기 시장에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죠. 필요한 서비스인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비즈니스 오케이인데 이게 3, 4년 후에는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가 좀. 인풋 대비 아웃풋을 따지자고 하면 저는 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인 팀은 어떤 팀일지 결과를 확인할 시간. 자, 심사위원 여러분, 마음의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네. 어렵죠? 어려워요. 왜 이렇게 회의가 길어졌어요? 다들 쟁쟁하셔서 일단 결정하기가 쉽지 않네요. 회의를 나누는데도 그 5분의 그 의견이 막 팽팽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두 팀 중에 어떤 팀이 탑10에 올라가게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들 홀템 무대로 나와주세요. 드디어 모든 심사 과정은 끝이 났습니다. 결과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 하지 못했던 말을 짧게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두 분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이긴 하지만은
정말 좋은 서비스입니다. 당락을 떠나서 이 서비스 한번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효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경제성만 바라보고 뛰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경제성 두 가지의 항상 밸런스를 중시하고 그런 비전을 보고 뛰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저희가 사회적 밸류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탑10에 들기 위한 마지막 관문. 과연 승리의 여신은 누구를 향해 미소를 지을 것인가? 한 팀은 결승 무대에 오르게 되고 나머지 한 팀은 이 무대를 떠나게 됩니다. 생존 확률 단 50%. 더 많은 심사위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참가팀은 누구일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푸들의 핵심은 F&B 파트너와 고객이 플라스틱 일회용품 대신 다회용기를 공유하는 플레이트 쉐어링 모델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프로세스는 예약 시 집 앞으로 가서 매트리스 세탁 건조를 1시간 내에 완료하여 집 안으로 전달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생존 확률은 단 50%. 윤채용 대표와 홍석중 대표.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반드시 탈락한다. 이제 마지막 결과 발표의 시간. 자, 첫 번째 심사위원은 이원철 님입니다. 첫 번째 투표 결과는 자, 파란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불. 주식회사 푸들이 한 표를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심사위원님은 손길영 위원님입니다. 자, 과연 어떤 불이 들어올까요? 눌러주시죠.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빨간불. 야, 지금 1대1의 상황입니다. 자, 전혀 결승 진출자를 예상하지 못하는 타이밍인데, 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기서 당락이 거의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손미경 위원님 눌러주시죠. 바로 눌렀어요. 자, 파란불이에요. 파란불. 자, 파란불이 2개, 그리고 빨간불이 현재 1개입니다. 2대1이고요. 지금 홀템 대표님께서는 네 번째 불을 받지 못한다면 결승 진출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네 번째 신병철 위원님입니다. 불을 눌러주세요. 빨간불. 야, 자, 이렇게 되면은 2대2의 상황이고요. 마지막 한 분의 결과로 두 분 중에 한 분은 결승전으로 가시고 한 분은 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마지막 심사위원 이문정 위원님의 결정을 보겠습니다. 불을 눌러주세요. 2대2 동점 상황. 과연 이문정 심사위원의 선택은? 결승으로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긴장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선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를 그냥 최대한 보여드리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두 스타트업 대표의 생존 경쟁. 그 결과가 지금 공개됩니다. 불을 눌러주세요. 빨간불. 야, 역전됐습니다. 역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준결승 두 번째 팀입니다. 홀템 팀이 3대2로 결승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주식회사 푸들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전으로 결승 진출을 하게 됐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정말 이런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인데
이제 TV로만 봤을 때는 저게 저렇게 떨릴까 싶었는데 정말 많이 떨리네요. 네. 아무 생각도 안 나고 위원님도 얼굴만 보이네요. 자, 지금 가장 생각나는 딱 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저는 여기 와서 일하고 있는데 계곡 가서 지금 놀고 있는 와이프가 가장 보고 싶은데. 지금 계곡에서 놀고 있어요. 나가가지고 이제 또 전화를 해서 또 알려드려야죠. 네, 맞습니다. 더 재밌게 놀 수 있게.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주식회사 푸드 대표님께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시면? 그 대표님 들어오실 때 저 재활용 쓰레기 더미가 우리 집 상황과 똑같거든요. 반드시 꼭 서비스 잘 만드셔서 우리 아픈 지구 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책감을 없앨 수 있는 방안에 굉장히 효율적인 것들을 만들어 오셨는데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서비스라서 좀 주저가 되었어요. 네, 응원하니까 꼭 만들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신병철님께서는 아까 우리 그 홀템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푸드를 준비했는데 홀템을 얘기하라고 하시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홀템 사장님은 비즈니스가 된다 싶으면 아마 금방 경쟁자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 장벽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기술적 장벽은 아마 손쉽게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 그 고객의 확장, 그다음에 경쟁력을 더 쌓아나간다는 측면에서 피보팅이라는 것은 사업의 방향을 약간 수정하는 것을 피보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객과 경쟁력 차원에서 사업 방향을 미리 좀 전환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심사위원회 이야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고요. 자, 주식회사 홀템 대표님은 결승전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승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 남은 8장의 결승행 티켓은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것인가?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어쨌든 심사위원분들이 조금은 부족하지만은 저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피보팅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 2022 창업 프로젝트 스타트업 서바이벌 결승행 티켓을 거머쥘 10팀은 누가 될까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저희가 이길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과연 누가 결승에 올라갈지 2022 창업 프로젝트 스타트업 서바이벌 준결승전, 그 아름다운 도전을 지금 시작합니다. 탑10에 들기 위한 준결승전, 그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